Sí, bueno, yo creo que en todos los aspectos fuimos mejor que ellos. 여기 월드컵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선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도저히 벤투 감독을 이해할 수 없다며 거세게 비난할 정도로 믿고 응원하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그가 최근 완전히 폼을 되찾았다는, 아니 톱 클래스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특유의 드리블과 창의적인 패스를 선보인 데 대해 극찬했고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을 받기도 했거든요. 심지어는 그동안 기회조차 주지 않던 감독마저 이강인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강인의 최근 경기에 대한 감독과 현지 언론의 시선을 전해드리고 벤투 감독이 다음 수를 어떻게 둘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강인이 경기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그가 제대로 활약했다는 것은 상대팀이 기록한 2번의 골이 모두 페널티킥이라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상대를 꽁꽁 묶었고 거의 모든 드리블에 성공했고 날카로운 패스에 슈팅까지 완벽 그 자체였다. 경기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강인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은 마요르카 감독의 발언입니다. 아기레 감독이 잔뜩 신난 모양이었죠. 감독은 날 잡았다는 듯 작심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여전히 스피드가 문제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칼답으로 이강인의 스피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각 포지션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 이강인은 자신의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신체 밸런스와 강렬한 스피드를 겸비한 우리 팀 에이스다라며 그를 둘러싼 논란을 한마디로 정리하기까지 했죠. 1년 전에는 경기에 뛸 기회조차 주지 않던 감독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 약간은 어안이 벙벙할 정도인데요. 현지 언론 울티마 오라와 디아리오 데 마요르카에서도 그의 껑충 뛴 실력을 극찬했습니다. 팀이 패배했음에도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이고 훌륭한 크로스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의 흐름을 풀어내는 똑똑한 플레이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멋진 선수를 왜 그동안 기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이죠. 실제로 한국인 팬으로서의 애정어린 시선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누가 뭐라 해도 경기에서 가장 빛난 선수는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정확하고 절묘한 택배 크로스로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며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린 데다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에는 그의 특기 중 하나인 절묘한 프리킥으로 골대를 맞추기도 했거든요. 상대팀 에이스 선수 역시 인터뷰에서 자신의 차례가 되자 이강인을 언급했습니다. 레알 베티스의 센터백이자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센터백을 맡고 있는 헤르만 페첼라 선수는 이강인의 정확한 크로스와 무리키의 헤딩 모두 완벽했다. 굉장히 위협적이었으며 시즌 초반 리그 경기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극찬했는데요. 전형적인 스페인 빌드업 전술을 구사해 차곡차곡 골을 만들어가는 경기가 강점인 레알 베티스에서 센터백 수비를 맡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선수가 이강인의 움직임이 위협적이었다고 증언한 것을 보면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폼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경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모든 지표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축구 분석 매체 후스쿼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는 슈팅 4개, 패스 성공률 80%, 드리블 8회를 기록했는데요. 드리블과 키패스, 슈팅 수치는 양팀 모두와 비교했을 때도 1등이었고 전매 특허인 드리블은 무려 8번 중 7번 성공했을 정도로 가히 테크니션이라 할 만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드필더로 뛰고 있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은 사실상 프리롤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구역에 매어있지 않고 오른쪽 지역부터 왼쪽까지 폭넓게 뛰어다니며 팀이 공격에 나설 때면 늘 중심에서 출발점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첫 어시스트 역시 왼쪽에서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였고요. 아기레 감독도 인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강인이 계속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그동안 이강인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우리도 이런 이강인의 변화에 공격에 마음껏 관여해도 좋다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한국 팬들이 경기 출전 기회조차 주지 않는 소속팀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며 이강인 제대로 사용하기를 주문했던 것에 완벽히 일치하는 주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강인은 장단점이 분명한 선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메시처럼 무게중심이 낮고 공을 잘 다루는 기본기가 충분한 선수로 덩치가 큰 서양인 선수들의 거친 압박에도 볼 소유권을 잘 뺏기지 않는 기술 축구에 능하면서 동시에 시야, 킥, 패스 능력도 훌륭합니다. 프리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대표팀의 주전력으로 선발될 자원일 정도고요. 그러나 단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 소극적인 수비 가담 등이 따라왔기 때문이었죠.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조직적인 압박과 공수 전환이 트렌드인 현대 축구에선 하나같이 치명적인 약점들이었고요.
더군다나 지난 15년 넘게 덩치가 작아 서양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서 밀리기 쉬우며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 역시 그를 계속 괴롭혔죠. 우리의 노력파 이강인 선수는 이런 세간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몸집을 키우기 위해 많이 먹고 치열하게 운동했습니다. 덕분에 한 시즌 만에 소위 말하는 헬스 몸매를 갖출 정도로 다부진 체격을 갖게 됐고요. 문제는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자 다소 굼뜬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이강인은 성장 전략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을 강화하는 쪽으로 성장의 방향을 정한 건데요. 주특기인 드리블과 성구안, 정확한 패스 능력을 살리면서 상황 판단 능력을 키운 것이었죠. 최근 몇 경기를 보면 답답할 정도로 오래 공을 소유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됐고요. 덕분에 정교한 패스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이 경기하며 골로 이어지기 위해 무조건 지나가는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해내게 됐죠. 그래서 팀 전체의 공격 속도도 한 박자 빨라졌고요. 이런 이강인 2.0으로의 업그레이드 결과에 대해 스스로도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안 멀어져 있던 카타르 월드컵 본선 출전에 대한 기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자신감이 붙었고요. 사실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 속이 쓰립니다. 우리 대표팀에는 훌륭한 선수가 많이 있고 벤투 감독과 협회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처럼 유럽 정상급의 선수를 상대하면서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감독과 코치진이 구상하는 전략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해도 그의 존재만으로도 대표팀 동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죠. 이강인은 갈수록 팀에서 입지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개막전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이며 감독과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잘하긴 하는데 한번 두고 보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는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 완전한 신뢰와 기대가 자리 잡았죠. 심지어 풀타임 경기를 뛰었습니다. 이강인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여러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근육을 더하고 드리블을 더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이제 그는 그동안 갈고 닦아온 장점을 바탕으로 간결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 덜어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인기를 최대한 줄이고 기가 막힌 템포의 패스로 팀의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번 이상 터치를 하지 않고 연결하는 장면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볼을 잡을 때뿐만 아니라 잡지 않는 순간에도 열심히 뛰며 팀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템포가 올라가니 약점으로 지적되던 스피드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가 깨어난 것을 보면 벤투 감독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그동안 지적해온 기동력과 조직력을 완벽히 보완한 이강인에게 벤투 감독이 손을 내밀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는 9월 평가전 엔트리 구성을 앞두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